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챗 GPT에 대한 뉴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연말부터 난리가 났었는데 시차가 조금 느껴지긴 하죠. 근데 그 큰 파고가 이제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도 좀 살펴보고 유튜브도 뒤져보고 책도 좀 읽어봤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무섭다. 네, 이거예요. 진짜 2, 3년 안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 다들 아시죠?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분이고 또 질서 너머로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죠.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갖고 온 변화에 버금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변화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나는가, 왜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그렇죠. 우리 나이 때는 그냥 하던 일 하면서 살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인 거죠. 그 다가오는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챗 GPT 이게 뭔데 그렇게 난리냐. 많은 분들 찾아보셨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구글은 검색 도구인 거예요. 이 검색 도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R, 그 R의 개념, R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이런 식으로 내놓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나무 위키의 일부를 보여주죠. R은 새의 세계다.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여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나무 위키의 일부분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이퍼링크들이 붙어 있죠.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읽어봐라. 이런 식인 거예요. 훌륭한 거죠. 자, 근데 챗 GPT한테 같은 질문을 하면 엄청난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R은 데미안 소설에서 미지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무 간단한 감이 있죠?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R이 의미하는 바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한참이 걸리죠? 네,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23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영어로 물어보면 상당히 빠른데 우리말로는 아직 좀 느립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이것도 개선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답이 나왔는데 답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답을 해도 괜찮은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 봤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R이 의미하는 바를 갖고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보고서를 써주세요. 이런 요구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는데 이건 좀 놀랍습니다. 답이 쭉쭉 나오죠. 세 패러그래프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죠, 갑자기. 네, 아직까지는 이런 한계가 있긴 한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갑자기 답변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이건 에러인 거죠. 고칠 수 있는 에러인 거예요. 어쨌거나 답을 내놓은 것만 읽어보면 대단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걸 몇 초 만에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 조건에 따라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건 너무 사람을 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제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이런 숙제를 받았다면
100% 챗GPT한테 물어보고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요령을 좀 피우고 싶다면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챗GPT가 만들어낸 답변을 조금 수정해서 학교에다 그대로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학생들 미국에서 지금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뉴스들, 뭐 챗GPT를 학교에서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예전에 구글로 검색할 땐 지금도 구글로 많이 하고 있지만은요. 구글로 검색할 땐 검색 결과를 일일이 읽어봐야 했죠. 무척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챗GPT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글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죠. 자, 하나 말씀드릴 점은 한글로 물어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좀 느리기도 하고 답변에 살짝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이건 시간 문제일 뿐 조만간 개선될 거고요. 영어로 물어보면 무척 다릅니다. 진짜 빠르고 내용도 풍부합니다. 한번 볼게요. 같은 내용을 영어로 물었고 답변이 쫙 쏟아지죠. 대단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챗GPT가 발표된 게 지난해 11월,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 작년 연말에 미국에선 난리가 났던 거죠. 여러 가지 실험도 해봤습니다. 얘가 제대로 작동하나, 얼마나 우수한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미국 로스쿨 시험과 명문 경영대학원 과정, 그러니까 MBA의 기말 시험에서 챗GPT가 합격점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요. 숙제와 시험을 AI 챗봇에 의존하는 학생들 때문에 미 교육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네, 이런 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인데 이렇게 호들갑입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챗GPT는 버전이 3.5더라고요. 근데 버전 4.0 챗GPT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직 일정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올해 안에는 나온다. 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그 챗GPT 버전 4.0은 얼마나 우수할까? 우리 사회를 얼마나 바꿔 놓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하죠.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난해 말에 유튜브에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공개 강연을 하는 영상을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22년 12월 13일에 캐나다의 어느 대학에서 열린 공개 강연이었는데요.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참고로 풀 버전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의 챗 GPT 기술도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챗 GPT 3.5, 앞서 보여드렸던 그 3.5 기술도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걸 조던 피터슨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아시는 것처럼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리고 질서 너머 이런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죠. 조던 피터슨이 이런 요구를 GPT에게 합니다. 질서 너머를 위한 13번째 법칙에 대한 에세이를 써달라. 네, 일단 복잡하죠, 조건이.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더 붙입니다.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글쓰기 스타일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써달라라는 건데, 첫 번째는 킹 제임스 성경, 개신교 성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경, 노자의 책이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과 도덕경의 글쓰기 스타일을 에세이를 쓸 때 반영을 해라. 네,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무척 어려운 과제라는 거 말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 질서 너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인생의 12가지 법칙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챗GPT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의 글쓰기 스타일, 또 도덕경의 글쓰기 스타일을 알고 있어야지 지금 조던 피터슨이 요구한 내용에 맞춰서 에세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척 어려운 과제를 낸 거죠. 작정하고 챗GPT 어느 정도 하나 한번 보자 라면서 작정하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는데 챗GPT는 단 3초 만에 4장 분량의 에세이를 써내더라.
네,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쓰지 않았다는 걸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게 명확하지 않더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왜 이렇게 비비꼬냐? 네, 이런 거 강조하고 싶을 때 영어식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쉽게 말하면 구분하지 못하겠더라. 내가 쓴 건지 챗GPT가 쓴 건지 구분하지 못하겠더라. 이런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덧붙입니다. 이런 걸 챗GPT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더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도 말해요.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고 철학적으로도 꽤 인상적이더라. 진짜 높은 평가를 해준 거죠. 놀랍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놀랍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척 인상적이었던 점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챗GPT 3.5로도 이 정도의 아주 놀라운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조만간 챗GPT 4.0, GPT 4.0 버전이 나온다는 거. 그게 더 놀라운 일이죠. 이와 관련해서 조던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피터슨이 자기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시스터의 남편 짐 켈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나눈 대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짐 켈러는 엄청 유명한 반도체 공학자더라고요. 그 동네에선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텔에서 수석 부사장을 했고 AMD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부사장과 수석 설계자를 지냈고요. 또 애플과 테슬라에서도 중책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조던 피터슨은 문과 출신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짐 켈러는 이과 출신 끝판왕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인척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자, 어쨌거나 이 짐 켈러가 지금 AI 모델을 하나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척 큰 차이인데 이건 텍스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챗GPT는 텍스트 기반이죠. 내가 텍스트로 질문을 하고 답변도 GPT가 텍스트로 내놓잖아요. 근데 지금 짐 켈러가 만드는 이 AI 모델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텍스트도 사용하지만 사람의 음성, 외모, 움직임을 다 학습한다고 해요. 인공지능이.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이런 설명을 짐 켈러가 조던 피터슨에게 해주고 나서 제안을 한 가지 했다고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당신의 레플리카를 하나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이랑 똑같이 생긴 복제물을 하나 만들자라는 거죠. 이 레플리카를 하나 만들어서 그간 당신이 해온 말과 그간 당신이 쓴 책을 전부 다 입력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 레플리카를 출연을 시켜서 당신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일견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라고 물어봤더니만 짐 켈러는 이렇게 말하죠. 한 3개월이면 될걸? 3개월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던 피터슨이 또 다른 조던 피터슨과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 기간 3개월 안에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챗 GPT 이건 GPT 3.5 기반입니다. 이 3.5 버전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일을 글로만 배운 것과 같은 거죠. 네, 텍스트 기반이니까요. 근데 인간은 글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소리, 영상, 사진, 촉각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기반해서 사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GPT-4 올해 안에 나온다는 이 GPT-4는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가 사고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섭죠. 그 변화는 엄청날 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피터슨은 앞으로 우리가 모두 다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GPT-3도 당신보다 이미 엄청 똑똑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GPT-4는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말하면서 준비 제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답을 하고 싶어도 지금 그 변화가 어떤 양상일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왜 하필 내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 내 세대에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느냐, 네, 이런 말을 농담 삼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우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하던 일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걱정인 거죠. 진짜 그렇죠. 자, 이 맥락에서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생존 수업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 자체가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과 맥이 굉장히 닿아 있죠. 조중혁 씨가 썼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척 쉽게 잘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똑똑한 비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인공지능을 하나씩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이라는 똑똑한 비서가 생겼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협업해야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협업.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협업해야 한다. 이게 키워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반복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는 로봇에게 넘기고 인간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를 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 맥락에서 무척 인상적이었던 설명, 이 책에 나오는 설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때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 주로 초상화를 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왕과 귀족의 초상화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자세히 그려야 했습니다. 네, 그래야지 훌륭한 화가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진이 발명됐네? 네, 무척 충격적이었겠죠. 먹거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사진기가 발명됐는데도 정밀화를 계속 그렸던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새로운 시도를 한 화가들,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새로운 시도가 추상화였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을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일, 네, 그 일을 시작한 화가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똑같이 그리는 건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사진기가 할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추상화가 답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추상화를 아무나 그리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리지 못합니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죠. 구도 잡는 방법, 데생하는 방법, 색감, 분 놀리는 방법,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뭘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지금부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본 지식. 이거 뭐 AI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내가 왜 배워야 하지? 그렇죠. 학생들, 특히 학생들 이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AI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태되게 되겠죠. 공상과학 소설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소설들 많죠.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설이 전망하는 대로 인간이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AI에게. 그러니 AI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협업. 이게 키워드인 거예요. 협업을 하려면 나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알아야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목할 만한 설명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거 진짜 뉴턴도 창조력의 끝판왕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다면 이 정도 선에서 그쳤을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네? 가서 주워서 먹을까? 그냥 지나갈까? 네, 이 정도 선에서 그쳤을 겁니다. 근데 뉴턴은 달랐죠. 뭐가 달랐냐? 두 가지 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뉴턴은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달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지? 네, 이게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던 뉴턴에게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된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 지식을 갖고 있던 뉴턴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고민과 맥이 닿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던 것이고 그게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기본 지식이 없으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힘들다. 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창조라는 걸 할 수 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AI와 협업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 공부하라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기본 지식 쌓으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마나한 말인 것 같은데 근데 AI 시대에도 공부는 필요하다라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정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